LA는 어떤 일정으로 방문하셨는지? 우선 그 LA에 저희들이 농수산물 수출을 이제 제가 지사되고 난 뒤에 개인적인 인맥을 좀 활용을 해서 네. 한 20배 가량 늘었습니다. 네, 그 기사에 1,200만 달러 수출하다가 작년도에 2억 한 3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수출 시장을 라티노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남미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그 수출 상담차 왔고 또 지금 팍스그룹 팍스사하고 경상남도에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금년 중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협의차 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일 때문에 오신 와중에 지금 한국에서 이미 뭐 그 어떤 그 저 이슈거리가 올라오고 있는지는 벌써 보고 말씀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골프 논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만큼 그 골프 논란이 지금 한참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고 들으시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한국 사회에서 골프는 상당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실 양날의 검. 지금 그 LPGA라든지 미국 PGA 골프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휩쓸고 있어요. 그러면 골프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공직자가 무슨 골프를 하면 이게 마치 죄악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골프를 허용하냐 허용 안 하냐 그런 논란이 있고 나는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나라 태극남자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한국에 골프 붐이 일어나려면 공직자 골프를 갖다 무슨 죄악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참 딱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지난번에 또 문제됐던 뭐 내 금요일 오후에 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했는데 목요일 날 와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오전에 미 해병 1사단 우리 그 경상남도 창녕 제 고향의 그 낙동강 전투를 65년 전에 했던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 살아있는 분들을 경남으로 이제 65년 만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 방문을 했다가 감사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얼바인에서 우리 농산물 수출을 도와줘 가지고 또 팍스사하고 MOU 체결하는데 도와준 경남 그 통상 자문관들이 있습니다. 명예 자문관들입니다. 우보수. 그분들 내 고마움에 그분들이 운동하자고 해서 그럼 좋다. 금요일 오후에 일정을 다 마치고 여기가 미국인데 한국 같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그거는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죠. 골프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근데 여기에 미국에 목요일날 출장 와서 금요일날 그 일정을 다 마쳤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숙소에 들어가면 쉬면 이게 공무고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초청에 응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면 그건 또 비난을 받아야 되고 이제 한국적인 정서가 그 또 비난받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SNS를 통해서 직접 그 어떤 심정이신지 올리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니 그게 이제 사려 깊지 못했다. 여기 와서 사실상 그 내가 자세하게 이제 이런저런 변명조로 말을 쓰기보다는 내 사려 깊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부인 동행한 문제를 갖고 그것도 한국적인 정성에 맞지 않아요. 정서에. 근데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해외 출장을 갈 때 단독 출장을 갈 때 꼭 집사람을 그 같이 대동을 하고 갑니다. 현지 가가지고 그게 선거를 할 때는요 집사람이 저보다 더 고생합니다. 그 평소에도 이게 정치인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대신 행사 참석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해외 출장 기회가 있는데 옛날하고 달리 여행 자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출장, 저는 공무 출장으로 나갈 때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대동을 안 하죠. 저 혼자 가야 할 순간이 오면 집사람을 꼭 데리고 갑니다. 사비로. 한국에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외 출장 중에 동부인 잘 안 하죠? 안 합니다. 그 여론의 눈치가 보이니까 안 하는데, 저는 20년 정치하면서 늘 그래 왔어요. 네. 집사람 같이 와가지고 도착해서 나는 공무를 보고 집사람은 또 친지를 만나서 사무를 보고 자기 개인 일을 보고. 그 동부인 하시는 거는 경비를 갖다 사비로 줘서. 그렇죠. 네. 동부인 경비는 사비를 해줘. 네. 근데 내가 98년도간 일본 정부에서 초청을 받은 일이 있어요. 네. 98년도. 그때 내가 이거 집사람하고 같이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러니까, 그럼 집사람 경비는 일본 정부에서 못 대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경비로 갈 테니까 그래 같이 가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하루에 저한테 주는 밥값이 있어요. 네. 그 밥값을 열리틀치인가 일본 전역 등기 밥값을 받았는데, 그 밥값을 받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둘이서 해결을 하는데 호텔에서 안 먹고 그 밑에 이제 시정통에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을 떠날 때는 네. 간사이 공항에서 떠날 때는 한 10만 원이 남았어요. 거꾸로. 그래서 내가 그 10만 원을 가이드를 주고 왔는데 네. 가이드를 주고 내가 이 돈 가져가 보면 뭐 하겠냐. 가이드를 주고 왔는데, 해외 출장을 갈 때 이 말하자면 그 선출직들은 고생은 부인이 다 하는데 해외 출장 기회가 오면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게, 그게 나는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이 비난이 있더라도 집사람을 대동하고 갑니다. 가서 그 경비를 안 쓰면 되죠. 궁금한 거는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도지사님은 그렇게 사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사모님까지도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사모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혹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그 집사람은 해외 출장 갈 때도 사비로 따라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늘 그래 왔으니까. 네. 사실은 그 동부인을 하시는거나 또는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출장 중에 골프를 하시는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른 경우라 그러면은 사실 뭐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고 그렇게 그렇죠.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무상급식과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해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참 한국 사회의 토론 문화라는 게 네. 이게 소위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논쟁을 지금 붙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대 담론에 대한 그게 타당성 여부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반대 진영에서는 그 논쟁은 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 무상복지 정책이 한국에 맞는 정책이냐 네. 옳은 정책이냐 국가 재정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붙어야 되는데 이 논쟁을 하지 않고 홍준표 개인에 대한 비난만 집중을 하고 있는 아주 저급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지금 아이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저 대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되더라도 급식의 정책에 대한 정책 논쟁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무상급식하고 미국에 출장 와서 골프 친 거, 그거 내 돈으로 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땡기면서 지금 정책 논쟁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책이 한국에 부합하냐 맞냐, 미국은 어떻게 그 급식 정책을 하고 있느냐. 네. 미국의 급식 정책만 하더라도 한 48%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할인급식,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네. 또는 유상급식을 해요. 그리고 미국도 네. 그 전면 무상급식을 안 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네. 무상급식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98.3%가 급식비를 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중단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득을 증명해야 되는 일도 그거는 그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도 무상급식은 지금 저소득층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국가가 하고 있어요. 네.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 선별급식이냐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그건 차이입니다. 지금도 한국도 제가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한 게 아니고 네. 경상남도는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전환을 한 겁니다. 그게 4월부터인가요? 아직 무상급식을 경상남도도 하고 있어요. 네. 중간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소득층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돈을 좀 내라는 겁니다. 그 돈을 낸 돈을 갖고 급식을 하고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학생들한테, 서민 학생들한테는 그걸 교육비로 지급을 좀 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저소득층하고 상위층하고 교육비 격차가 8배입니다. 8배. 네. 한 달에 저소득층은 6만 원, 2천 원 교육비로 지출을 하면 고소득층은 지금 52만 원씩 지출을 합니다. 그럼 인생에 출발하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교육이 지금 뭐 8배나 불평등해요. 그럼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것이지. 네.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급식비를 내라는 겁니다. 네.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정책을 취하는 게 옳다고 이제 그렇게 논쟁을 붙었는데 애들 밥그릇을 밥그릇을 왜 빼앗아요? 그런 식으로 소위 진보 좌파 진영이나 반대 진영에서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보는 기사가 아이들 밥그릇을 뺏고 이곳에서 골프를 치신다는 골프는 내 돈으로 쳤어요. 그게 여기 와서 참 여기 와서 지사가 정식으로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기사도 렌트해서 쓰고 이러면 10,000불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일주일 체류를 하면요. 여기 그 자동차 렌트를 만약 그럴듯한 그 차를 렌트해 사용하려면 하루 종일 하는 데는 1,000불 넘어요. 사람 포함해서 하면. 네? 사람 포함해서 하면. 네. 그러면 거기에 숙식비도 호텔비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저는 아는 친지 집에 가서 그 게스트룸에 집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뒷방에서 자요. 거기서 묵고 계신다는 것도 약간 지금 이제 논란의 여지를 그게 난 왜 논란의 여지를 넣은 게 경상남도 예산으로 그럼 앉아서 이 호텔에서 숙식하고 그래 다 하면 이제 그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경비를 갖다가 세이브하신다는 그런 좋은 취지겠으나 이게 또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는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연관을 갖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갖다가 또 제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면 실비는 주고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실비 주고 나오는 게 내 개인 돈으로 줍니다. 사비로 줍니다. 정치를 하면서 근데 그 도비를 갖다가 그런 데 사용할 수는 없죠. 제대로 도비를 사용하고 도민 세금을 사용하려면 그럼 규정대로 여러분 요구대로 다 하려면 호텔에서 정식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대로 그래 다 하면 여기 와서 몇만 불 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무상급식 문제는 예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현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서울시장 하면서 그때 충돌을 하면서 불붙었던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화두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세월 중에서도 아직 이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을 될 때 무상복지 제도 자체가 이게 이제 뿌리가 북유럽에 있습니다. 네. 스웨덴, 핀란드 이쪽에 있습니다. 예. 스웨덴, 핀란드의 복지 정책은 1930년도에 도입한 복지 정책은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정책이에요. 왜 그런 정책을 취했나 하면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1918년도 공산화되면서 급격히 동구를 전부 공산화시키고 북유럽까지도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공산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복지 정책만이라도 절반을 지금 사회주의식으로 바꾼 겁니다. 북유럽에. 거기는 자기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근데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고 거부 반응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거부 반응이 없는 게 이미 그게 1930년대부터 자기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국가가 대신 살림을 살아주는 거예요.
보육도 시켜주고 네. 교육도 시켜주고 의료도 해주고 네. 말하자면 이 이제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런 나라는 인구가 500만에서 700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정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담세율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담세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한국 민족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65%밖에 되지 않아요. 네. 전부 세금 안 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또 심해요. 네. 그래서 북유럽처럼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에서 자기가 번 돈을 절반을 내고 네. 그 국가가 대신 살림 살아주는 그 체제, 네. 이 무상복지 체제가 한국에는 맞지 않아요. 한국의 복지 체계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도입할 때부터 진보 좌파 진영에서 소위 무상 시리즈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할 수 없이 무상 보육 정책을 따라갔다고. 네. 근데 무상 보육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1년에 10조 한 5천억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마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이. 재원 마련이 안 되니까 지금 앉아서 교육청에서 마련해라, 국가에서 마련해라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국가 재정이 지금 3년째 내국세가 지금 거치질 않습니다. 네. 3년째. 작년에는 10조 가량이 거치질 않았어요. 그 내국세가 거치지 않으니까 내국세에 비례해서 교육재정 부담금을 20%를 주는데 네. 그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이거 말하자면 무상보육 돈 못 되겠다. 네. 국가에서는 너가 되기로 법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붙다가 싸우다가 이제 무상정책이 아직까지 이어오는. 그렇죠. 네. 이어오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북유럽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네. 북유럽 같은 경우에 세금이 그렇게 높은데도 국민들이 거부의식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큰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재원이 활용되고 있는지가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선에서 그게 지금 이제 그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북유럽이 지금 500에서 700만 되는 그 국가라기보다 도시국가예요. 인구가 적고 서로 소통이 쉽게 가능한데 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담세율이 얼마입니까? 28%인데 미국도 28%인데 미국도 그럼 그래 한번 시도해 보죠 뭐. 어? 담세율을 한 절반 정도 다 내라. 네. 다 내고 네. 그 다음에 복지 다 해주겠다. 미국도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통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도 지금은 17개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다 존재합니다. 미국처럼 독립성은 없지만 네.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방정부마다 이 복지정책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북유럽 정책을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담세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세계 북유럽밖에 없어요. 70년대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비에른보리가 있었어요. 네. 스웨덴에.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 가수 아바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왜 스웨덴 조국을 버리고 스위스로 망명을 했을까요? 국적을 옮겼을까요? 그거는 소득이 세금이 그래 많으니까 그 세금은 나는 그래 많이 내는 세금이 싫다는 겁니다. 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천국처럼 보이죠. 세계 자살률의 1위입니다. 네? 말하자면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을 안 해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현재 그런 무상급식으로 상징이 되고 있는 복지 정책이 한국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지금 한국의 우리 SNS 한번 들어가 보세요. 특히 어느 SNS를 들어가 보면요. 사회를 정오하는 그런 글을 남기는 게 80%입니다. 네. 그게 빈부격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국가에서 거기에 못 살고 힘들고 이런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까지 보육비를 20만 원씩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무상보육 정책도 이게 국가가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무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무분별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군요. 그 잘못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법률이 그래 여야가 만들어 버렸어요. 무상보육은. 네. 그러나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지사 재량으로 이 정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 정책은 법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무상보육 정책도 저는 왜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매달 20만 원을 주느냐. 그래 주지 말고 차라리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면 안 되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그 저항감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건데 왜 돈도 그리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그 돈을 지급하느냐. 그것도 나는 그 사회주의식 배급 정책이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정책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저 지사님의 견해는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첫 번째 질문이 좀 얘기가 길었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던 간에 현재 대선 지지율 6위까지 지금 이제 3주 연속 상승을 하셨는데 그런 후보군으로 거론되시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글쎄요. 한국의 정치라는 게 꼭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걸 대선으로 연계짓는 것은 참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래 그게 경상남도 도정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무상급식 정책을 그 줄 돈을 소위 선별적으로 바꾸고 네. 좀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줄 돈을 다시 그 돈을 전부 모아서 서민 자녀들 교육 지원 사업으로 돌린 것도 이건 도정입니다. 네. 도정인데 그것을 마치 대선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참 그렇네요. 그 연장선상에서 놨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논란거리로 확대 증폭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도 그래 하겠죠. 이제 그래서 저는 참 정책은 정책 논쟁을 하고 네. 그것을 무슨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자료로 그렇게 삼는 것은 참 지극히 저급한 논쟁이다. 내가 그래 봅니다. LA 방문하신 김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뜻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은 네. 정치하는 사람 누구나의 로망입니다. 네. 응? 정치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지 그것을 홍준표만 갖는 그런 로망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이곳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LA만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뉴욕과 타주에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시는 우리 동포분들에게 방문하신 김에 끝으로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 위로는 북핵을 이고 있고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한국적 상황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좀 더 한국이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번에 다녀가시면서 20배 상승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왕이면 200배 상승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 다음에 방문하셨을 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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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